자본에도 수많은 맛이 있다. 저희가 생각하는 돈은 저 위에 두 개일 거예요. that. 되게 이 that을 잘 활용하는 창업가들은 되게 또 멋있다. 꼭 가기 싫은 사람들을 데리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박수로 류기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류기백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그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서 파운틴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어요. 2014년도만 해도 뉴스를 보면은 온디맨드 이코노미, 기그 이코노미라고 해서 우버, 리프트, 도어다시, 인스타카트, 한국에서는 쿠팡, 배민, 일용직 분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펀딩 많이 받고 성장하면서 그런 회사들을 상대로 인력을 뽑을 때 범죄 기록이 있는지, 음주 면허 그런 기록이 있는지, 다큐멘트 사이닝, 트레이닝, 이퀴프먼트, 스케줄링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시켜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를 한 7년 반 정도 동안 운영했고, 저는 3년 전에 한국 들어와서 지금은 이렇게 보드 멤버로서 이제 활동하면서 투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팔렛 캐피털이라는 새로운 VC 펀드를 차려서 그 한국에 있는 많은 좋은 창업가들에게 투자를 하고 해외로 좀 진출시켜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적 투자 금액으로는 한 3천억 정도를 투자 받았어요. 그게 피터 티엘이나 아까 말씀드린 Y 코미네이터, 미래에셋, 소프트뱅크 지난 한 10년간의 그런 스타트업 그 여정 겪으면서 좀 배웠던 것들을 좀 오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처음 말하고 싶은 거는 스타트업에서는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기업에서 일 안 하는 것조차도 저희의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건데 제가 지난 4일간 20팀 정도의 그 파운더들과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느꼈던 거는 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식을 찾으려고 하고 예를 들면은 20명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50명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역시도 그 실리콘밸리에서 자라면서 그런 공식을 좀 되게 많이 세뇌당했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처음에 시드를 얼마 정도 레이즈 해야 되고 그걸로 어느 정도의 ARR이나 어느 정도의 LTV to CAC ratio 같은 걸 맞추면서 retention rate 맞추면서 그러면 Series A를 이제 raise 할 수 있는 그 특혜 권한이 생겨지는 거고 ARR을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된다. 약간 이게 되게 공식화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난 10년간의 스타트업 조언들이 앞으로의 10년에는 되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게 특히나 한국은 미국에서의 정보에서 한 몇 년 좀 뒤처지잖아요. 이제서야 그 지난 몇 년간 사스나 이런 좀 컨슈머 AI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나타나니까 한국에서도 너무 그 인터넷으로 그 스타트업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Honestly, I feel so bad about the advice that I gave while writing YC. I've been thinking about deleting my entire blog. 그러니까 YC 자기가 이제 진행할 때 스타트업들에게 줬던 조언들이 좀 창피하고 이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다 삭제할까도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들 역시도 항상 move fast, launch quickly, MVP 만들어라 이런 조언을 했다가 대중들의 이 expectation도 달라졌을 뿐더러 모든 스타트업을 다 똑같이 바라보면 안 되고 본인이 어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메시지는 남의 눈치, 좀 시선 이런 거 좀 그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런 공식을 좀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길을 가도 그냥 충분히 너무 잘하고 있고 약간 창업가로서 자기의 그 감 그런 걸 조금 더 믿어도 될 것 같다. 그런 걸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챗GPT, GenAI 이게 딱 나타남으로써 모든 게 다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예시로 예전에는 특히 사스로 치면은 스케일업 하는 방식이 되게 좀 뻔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PMF가 있으면은 투자를 더 왕창 받아서 세일즈나 마케팅에 돈을 막 퍼부으면서 인원들을 많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대표님 직원 몇 명이세요? 뭔가 이제 직원들을 막 늘려야지 막 성공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완전 바뀔 것 같아요. 오히려 소수 정예가 훨씬 더 멋있고 그런 시대가 가능해졌고 사람을 더 뽑는 거는 오히려 되게 시대에 안 맞는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사스를 했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밌긴 한데 어느 순간 저희 제품이 어떤 걸까? 우리 제품은 원래는 HR 약간 이런 채용을 좀 자동화시켜주면서 그런 efficiency를 해주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저희 회사의 제품이 ARR인 느낌인 거예요. 모든 게 ARR을 늘려야 돼. 다음 12개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려야 돼. 근데 왜? 그런 건 약간 좀 그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꼭 하나의 그 정답은 아니다. 이것만이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줌아웃하자면은 저희가 아는 세계는 대부분 되게 테크 쪽의 위주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약간 테크 버블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즈음하면은 테크는 실제적으로 전 세계 GDP의 15%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한다고 해요. 실질적인 그 GDP는 엄청나게 분산돼 있고 테크는 되게 빙산일각이에요. 그리고 VC도 투자자들, 저희에게는 막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잖아요. 투자자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고 뭔가 저 돈을 받으려면은 저희는 엄청 뭐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성장을 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Financial Asset Market에서는 고작 2%의 AUM밖에 매니지를 안 해요. 큰 틀로 보면은 되게 조그마한 파일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창업가로서 좀 자유를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좀 그 멘토링 하면서 되게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옵션들을 이해를 하고 결정하는 거랑 몰랐을 때는 되게 이게 앞에 벽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낄 텐데 조금 더 즈음하면은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있다는 거를 좀 느꼈거든요. 평생 바닐라 혹은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만 있는 줄 알고 그것만 있었다가 아이스크림 샵 가면 엄청나게 많은 플레이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걸 먹고 싶다 해도 그 정답이 있고 그 오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취향 차이인 거고, 근데 단지 이런 여러 가지 플레이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 메뉴에서 고르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비슷하게 자본에도 수많은 맛이 있다, 수많은 플레이버가 있다.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돈은 저 위에 두 개일 거예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은 그냥 벤처 캐피털이고 아니면 혹은 그랜트.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만큼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손가락만 대면은 한 1억, 3억, 5억은 다 그냥 공짜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랜트로. 근데 그만큼 또 시간도 많이 소비해야죠. 또 거기서 나오는 또 expectation이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VC랑 그랜트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요즘은 추세가 또 그 bootstrapping, 그러니까 cashflow efficient해서 그냥 자기가 자급자족 하는 것도 되게 예전에는 장사꾼들이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있으면서 훨씬 더 한 사람당 레버리지가 확 열리고 그렇게 해서도 엄청나게 성공하고 크게 키울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투자자마다 원하는 기대치랑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하시고 고르셔야지. 뭐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들일 수도 있고 그냥 친구들일 수도 있고 별 기대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대를 하더라도 나중에 좀 딜을 협상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플렉서블 하는 걸 수도 있고, 저 역시도 10년 전에 부채? 막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막 allergic. 최대한 멀리 하려고 빚을 왜 줘? 이게 되게 비싸고 되게 그 타부스럽게 느꼈는데, 요즘은 또 특히 나와서 보니까 되게 이 뎃을 잘 활용하는 창업가들은 되게 또 멋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싸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cost of capital이고 그걸 통해서 훨씬 더 빨리 성장. 뭐 ETA라고 요즘 뭐 entrepreneurship through acquisition, 학교 나와서 처음부터 창업하는 것보다는 이제 투자자 껴서 회사를 몇 개 사서 뭐 테크 좀 enable 한 다음에 좀 그 leverage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투자자들도 있다는 걸 또 인식을 해야지 저희도 돈이나 자본이 필요할 때 꼭 VC만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이코시스템 플레이어들의 인센티브랑 이제 이분들에게 또 가서 뭐 팔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가 맞고 정답이 있고 이게 꼭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여러 가지의 아이스크림 플레이버들이 있다. 그걸 인지를 해라. 그래야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고를 수가 있다. 대표는 그래도 그 어느 방향을 가든 상관없어요. 어느 아이스크림 먹고 싶든 고르는 건 상관없는데, 팀원들에게는 목적지를 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비전이라는 게, 저는 사실 비전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그 overuse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쪽에서. 물론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너무 그 모든 회사가 본인이 세상을 바꿀 것 같이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막 방대해야지 비전이 아니라 그 되게 명확해야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은 뭘 하고 싶은데, 뭘 이루고 싶은데, 1년 뒤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이게 비전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희는 역삼역에서 강남역까지 20분 만에 가야 돼요. 이게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이제 팀원들은 제시를 할 수 있죠.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하면서 이제 최적화된 것들을 workout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목적지가 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약간은 좀 겉도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신발끈 어떻게 묶으세요? 대표님은 아디다스 신발이 좋으세요? 나이키가 좋으세요? 그 목적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팀원들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약간은 좀 쓸데없는 질문들, 본질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실제로 저희가 그냥 택시 타고 간다고 쳤을 때 이런 질문들이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20명일 때 뭐 HR 뽑았다고, 남들이 40명일 때 VP 뭐 뽑았다고, 그걸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 되게 남들이 봤을 때는 엄청 달리기 잘하고 애슬레틱하고 막 경험치 많은 사람 뽑았는데 딱 지나고 보면은 그 사람은 뭐 잠실, 뭐 시그널까지 갈 수도 있어요. 팀원들 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는 사실 이게 그 비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 엄청 관계한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같은 그 방향, 그 다음에 그 목적, 그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럼 왜 강남역을 가야 되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팀원들이. 이게 끝도 없어요. 왜 물어보고 이런 데서 좀 이제 미션에 대한 게 좀 나타날 수 있는데 너무 막 본질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그 늪에 빠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납득이 가는 외가 있고 납득이 안 가는 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스타트업이 다 동등한 미션, 동등한 그 프로블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납득 가는 정도에서. 그래서 너무 이걸 어거지로 부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세상을 바꿀 거다 하는데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은 그렇지 않은 그런 느낌이면은 이게 팀원들이나 약간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우리는 무조건 매출을 1억에서 뭐 5억까지 막 늘려야 돼. 1년 안에. 왜? 납득이 안 가면은 이게 아무리 뭐 좋은 미션이라고 내놔도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이게 좀 정확해지면은 꼭 가기 싫은 사람들을 데리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수많은 회사들이 있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디스틸 하자면은 이 회사가 사이언스 리스크를 지고 있냐 아니면은 그냥 프로덕트 마켓 리스크냐. 사이언스 리스크는 갑자기 막 타임머신을 개발하고 싶어요. 아니면 순간이동 머신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마켓에 대한 퀘스천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순간이동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켓이 크겠다. 사람들이 그거 돈 많이 내겠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거는 모든 질문들이 사이언스 리스크에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헬스장 찾는 어플 뭐 만들 거다. 이런 느낌이면은 그럼 막 엄청난 사이언스 리스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시대적인 거와는 되게 독립적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또 모든 회사가 또 그런 거 아니죠. 뭐 페이스북 같은 거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으니까 2명 있을 때보다 10명 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고 10명보다 100명 있을 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고 최대한 빨리 유저들을 모집해야 자기네 네트워크의 그 밸류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건 속도가 되게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우버 같이 이런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들도 그때는 되게 경쟁이 치열했어요. 내가 안 하면은 남이 들어와서 그 땅을 먹을 거야. 그런 이제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니라면은 굳이 막 속력을 남들이 한다고 해서 꼭 엄청나게 빨리 성장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 부자연스럽게 그거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EO 역할이 여러 개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미지가 그거예요.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 배운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 해야 되고 속도 발로 이제 엑셀 밟는 걸 밟아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VC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받아서 돈 쓰는 거는 핸들은 아직 미숙한데 갑자기 시속 50km 달리다가 200km 악셀 밟는 거예요. 모두가 다 F1 드라이버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코시스템이긴 하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되게 좀 큰 리스크,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더 나타날 수 있다. 당장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때 2배 크는 것보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서스테이너블하게 회사가 계속 장기적으로 잘 되고 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제가 한 2015년, 16년도에 같은 또래 창업가들 중에서 피그마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레venue 훨씬 높았어요. 저한테 와서 레venue 어떻게 하냐? 너네는 막 그 고객도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막 돈 내라 하면은 다 뭐 안 쓰겠다 하고 이것도 너무 결과론적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좀 본질의 제품에 훨씬 더 픽스하고 그런 좀 탄탄하게 그 테크놀로지에 인베스트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차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어차피 그걸 성공해도 나중에는 그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더블 하는 거를 1년 늦추더라도 나중에 그 2배를 이제 보상받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이 short-term, long-term 그 생각하실 때 대표님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은 내가 부자연스럽게 그러 하는 건지 남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실제로 우리가 준비돼서 그런 건지. 그러면은 이거 뭐 다 알겠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냐. 그 모든 팀원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정도, 한 탑2 정도의 모든 걸 다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가적인 일, 다른 파운더 커피 챗, 뭐 컨퍼런스 가기, 뭐 다른 기능들 만들기 이런 거 하기 전에 약간 그 본질적인 거에 딱 포커스를 해라. 약간 이게 좀 큰 메시지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총합을 했을 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회사들 좀 약간 짬뽕 시켜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컨슈머 어플이에요. 컨슈머들이 사용해서 유료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라 칩시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한 300K, 뭐 한 3, 4억 정도의 이제 VC를 투자 받았어요. 그리고 한 3, 4년 차쯤이에요. 연매출이 지금 한 15억, 20억 정도 나와요. 그리고 한 10명 정도의 직원의 브레이크 이븐이거나 혹은 지금은 조금 돈 잃어도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태우진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문제는 그로스가 조금 더뎌요. 그리고 뭐 돈은 뭐 엄청 많지도 않고 뭐 엄청 적지도 않고 막 당장 내일 죽을 것도 아니에요. 약간. 그래서 약간 막혀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거 봤을 때 너무 좋은 시츄에이션인 것 같아요. 그 대표가. 본인은 그걸 몰라요. 본인은 뭔가 이 그로스가 안 나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 보고 되게 많은 옵션들이 있다. 이것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인 회사들이 훨씬 많고 이거는 지금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1.5 million 나온다는 것 자체는 살 사람은 무조건 있어요. 이런 거는. 못해도 뭐 4 million, 5 million 정도에 그냥 팔고 싶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얘네가 10명? 근데 10명 중에서도 대부분 미래지향적인 직원들이 한 절반 이상일 거예요. 뭔가 새로운 그로스를 찾아내는 그런 지향적인 직원도 있을 거라서 산 다음에 직원들 뭐 절반은 뭐 없애던가 뭐 한두 명 남겨서 그냥 유지만 해도 뭐 4 million에 산다 했을 때는 한 2년 정도면은 다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한국도 그리고 이미 너무 대표가 많이 가져간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미 그런 구조이면은 대표가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약간 이건 대표의 회사인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아이들이 많아요. 아직 우리가 시도해볼 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옵션들이 많죠. 투자를 꼭 VC가 아니더라도 뭐 개인들한테 받던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플레이버의 뭐 댄이나 이런 캐피털 소스에서 받아서 시도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딱 한 가지 옵션만 생각하면서 yes, no로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런 좀 시야를 넓혀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이해하는 거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하자면은 스타트업에서 너무 정답을 찾지 말아라. 어차피 정답이 있다고 한들 미래에 깨질 거고 특히나 지금 Gen AI 이런 세대니까. 그리고 창업가는 어차피 그 틀을 깨는 사람들이다. 그 틀을 깬 사람들로 인해서 10년간, 2020년대, 2030년대에 규칙들이나 이런 best practice가 어차피 생겨날 거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막 과거 거를 막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유를 좀 되찾고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감을 좀 믿고 너무 남의 시선, 남이 했기 때문에 저거 뭐 해야 된다 이 생각 안 하시고 대신에 그걸 딱 정했으면은 꼭 우리가 마운트 에베레스트를 가야 된다. 진짜 그거라면은 그거 걸맞는 아이템을 하셔야 돼요. 목적지는 명확하게 해서 팀원들에게 그런 좀 컨퓨전 그런 것들은 좀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막 180의 LLM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넥튠 클라우드 유승환입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외 진출하려고 이렇게 유저도 많이 만나보고 장기 체류를 해봤었거든요. 내가 한국인 네트워크를 갖고 거기서 국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한데 예를 들어 이제 시민권 문제 그런 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제약이 있다면 뭐부터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자기 어떤 카테고리인지에 따라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흔한 그냥 B2B SaaS 뭐 이런 걸로 치면은 X4 Korea냐 아니면 아예 사상 자체에서도 좀 새로운 거냐.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는 뭐 Workday for Korea다, 뭐 Salesforce for Korea다, 뭐 이런 거면은 아무리 한 것이 잘 되더라도 다시 역수출하기에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다른데? 우리 이미 잘 쓰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바꿔?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1년 전, 2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ML Ops가 없었어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거는 오히려 한국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좀 새로운 거니까 미국에서도 좀 그 시기상 약간 팔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회사랑 그런 시기 이런 것도 너무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냥 어떻게든 파운더, CEO는 고객들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꼭 미국 진출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본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어떤 것들은 중국이나 뭐 유럽 쪽이나 이런 데도 먼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안 맞는데 그냥 남들이 그냥 미국 진출해라라고 해서 어떻게든 어거지로 가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다. 약간 그 생각을 또 해요. 저희도 B2B SaaS로 TMS라는 그 운송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플랫폼입니다. 미국에서 하셨던 방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충이. 사실 가장 B2B에서 무식한 방법은 그냥 미팅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럼 미팅을 어떻게 늘리느냐? 이것도 가장 무식한 거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거죠. 이메일을 많이 보내는 거고, 링크드인 많이 보내는 거고, 뭐 전화번호 구해서 그냥 전화 때리는 거고. 저희는 그때는 됐어요, 그게. 근데 그걸 또 누구나 다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스 회사들이 다 무식하게 이메일만 보내고 스팸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변형이 돼야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크리에이티브 하게 했던 회사들 뭐 예시가 있죠.
예를 들어 브렉스는 예전에 막 샴페인 바틀 뭐 이제 뭐 보내고 어떤 거는 막 리모트 헬리콥터 드론 이런 걸 보냈는데 쓰려면은 컨트롤러가 필요해요. 그럼 컨트롤러 받으려면은 줌콜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 단가가 맞아야죠. 사실 미국도 되게 인맥 사회거든요. 사람 사회고. 막 저희도 여러 가지 했어요. 그 막 구글 애드 하고 막 페이스북 애드 돌려보고 그분들이 이미 있는 프로세스에서 저희가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가장 잘 먹히고 있는 거는 그런 디너이야. 그러니까 컨퍼런스 가요. 컨퍼런스에서 예전에도 스폰서했어요. 그냥 뭐 배너 하나 걸어놓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컨퍼런스는 저희가 타겟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그 장소, 집합소라는 거에 정의를 두고 그 끝나고 이벤트 그 디너 같은 거를 저희가 열죠. 예를 들면은 뭐 CHRO들의 디너, 좋은데 뭐 스테이크 디너, 와인 좋은 거 마시고. 그래서 예전에 이게 다 돈 아깝다 생각했어요. 지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먹혔어요. 근데 그것도 그 8명이 왜 오냐? 저희랑 만나러 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업계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기 오는 거예요. 저희로서 치면은 일론 머스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저희 막 회사를 판매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렇게 한다.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 한다. 요즘 어떤 툴 써요? 어떤 거 해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지. 그냥 본질적으로는 그냥 미팅 수를 더 늘려야겠죠. 그 대화 수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는 무식한 방법 너무 많이 하니까 조금 더 창의성을 열면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저는 도르 코퍼레이션의 조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게임을 위한 소셜 미디어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가 최근에 좀 빨리 커지고 저희도 소개해주신 케이스와 같이 이제 좀 수익이 나면서 이제 BP가 맞춰서 시작했는데요. 체험을 하려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대표님이 좀 초기에 사업 시작하실 때 만났던 가장 좋은 분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만나셨는지랑 이분이 왜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렵고 본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 자체가 숙제인 거고 그걸 잘 하는 거냐에 따라서 회사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설득의 영역이죠 이것도.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 초기 때는. 왜냐면은 파운더처럼 움직이는 사람 뽑아야 되는데 너무 파운더처럼면 본인이 이미 회사를 하고 있지. 왜 굳이 여기를 조인해요? 약간 그런 리스크는 비슷한데. 아니면 혹은 능력은 있어요. 근데 뭔가 자원이 많이 필요해요. 아니면 조금의 워라벨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expected value 치면은 잘 나가는 Series C, 뭐 Series D 회사에 조인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가서 뭐 자기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뭐 IPO 하고 막 할 수 있으니까 이미 막 백킹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을 뽑는 게. 그래도 어쨌든 본인만의 카드가 뭐인지 좀 어필하셔야죠.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저희 팀한테도 맨날 얘기했던 게 그 포커 플레이어를 치면은 항상 에이스 2개가 맨날 주어지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가 주어진 패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거든요. 저희는 스탠퍼드 엔지니어들이 아니었고 뭐 아이비리그 막 나온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22살이었고 저는 코파운더 19살이었어 마두로. 그러면 그 백그라운드한테 돈을 주고 막 조인하고 할 차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도 그렇고 스토리보다도 결과가 좀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제품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코딩 다 배우고 다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본이 좀 들어오면은 그게 또 다른 리크루팅 할 때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얘네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그 가능성이 있나 보네. 그리고 조금 더 풀이 열려지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이게 빌드업이 조금씩,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는 건데, 제가 믿는 사람, 제가 그 존경하거나 리스펙트하는 사람이 refer 하거나 그 사람 레퍼런스가 좋았으면은 제가 인터뷰했을 때는 이 사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약간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도 그냥 믿어보자 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조금 더 오버 인덱스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일단 공식적인 거는 오늘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오늘 저희 많이 고생 많이 해주신 류기백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